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꽤 잡음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몇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날 때마다 우리 임 실장 공천 좀 제발 좀 챙겨주소. 뭐 이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몇 차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친명계 중심으로 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상징적으로 아웃시킴으로 인해서 친문계가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장반은 친명 중에서 더 친명인 찐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지금 중성동갑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 때 초대 비서실장이었죠. 이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를 놓고 꽤 잡음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문제가 논란이 될까?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 한양대학교 무기재료공학과 출신입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장을 했고요. 전대협 3기 의장을 했습니다. 학생 때 워낙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물도 잘생기고 하여튼 이 변장술이 뛰어났어요. 이 수배를 당했는데 이 변장을 하고 이 체포를 갖다가 숨어 다녀서 임길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임수경 방북 사건을 그때 배후 조정해서 꽤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젊은 피 영입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16대, 17대 국회의원을 역임을 했습니다. 16대 때 참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 성동구에 출마했는데 그때 성동구는 지역구 하나였습니다. 그때 한양대가 성동구에 있거든요. 그때 현역 의원 누구냐면 바로 이세기 의원이었습니다. 4선이었습니다. 아주 여당의 중진이었죠. 근데 통일부 장관도 했고 4선의 이세기 의원을 그냥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파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거기서 16대, 17대 했는데 18대 때는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당시에는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때 김동성 후보가 여기서 당선해서 낙선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임종석 실장, 박원순 시장 밑에서 정무부 시장도 했고, 그러다가 19대 대선 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캠프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죠. 특히 이 임종석을 중심으로 했던 당시에 이제 이 586들이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 대거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핵심적인 지위를 이 586들이 전부 다 장악하는 게 바로 이제 임종석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에 청와대 초기 이 멤버들이 다 짜여졌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노영민 비서장 물려주고 나왔는데 21대 총선 때 그래서 종로를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요. 종로로 출마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집도 평창동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 양보 못한다. 너 여기 내 땅이니까 가라. 그래서 결국은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하고 뭐 그다음에 사실상 이 정계 은퇴 같은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운동을 계속 해내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임종석 전 실장이 이번 기회에 근데 그다가 또 은평구 예전에 갔다가 거기서 또 경선 탈락하는 또 수모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본인이 원래 지역구였던 중성동갑 여기에 이제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지금 예비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중성동갑은 원래 홍익표 원내대표의 지역구였습니다.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같은 한양대 출신입니다. 친구기도 하고요. 원래 그래서 그 지역을 넘겨주면서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는 또 서초로 지금 지역을 옮겼습니다. 자, 본인 아마 이제 뭐 서울시장 출마에 좀 생각이 있어서 서초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뭐 서울시장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몇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그 만날 때마다 우리 임 실장
공천 좀 제발 좀 챙겨주소. 뭐 이렇게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아니면 뭐 가서 경선이라도 붙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했는데 4차례 부탁을 했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답니다. 한마디도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굉장히 좀 기분이 상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뭐 말도 안 하고 하느냐. 근데 지금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지호 정무실 부실장, 이 양반이 이제 정진상 밑에 있었던 사람인데 굉장히 핵심 측근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임종석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많은 후배들이 성동구에 등기 쳤냐.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참 말 자체가 상스럽습니다. 무슨 등기 쳤냐는 얘기는 처음 보는데 뭐 자기 땅이냐 이거죠. 아니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또 추미애 전 장관이 아니 윤석열 정부 이 정권 교체에 책임 있는 임종석 노영민 불출마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임종석 실장이 출마를 못하게 하는 걸까요? 자, 여기는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생사가 걸려있는 선거입니다.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 친명계 중심으로 당을 완전히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에요. 당 로고도 바꿨죠. 지금 공천에서요. 친명계가 지금 친문계들 다 지금 저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영찬 의원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 탈당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임종석 실장의 설득이 주요했다고 합니다. 야, 둘이가 이제 거의 친구 사이인데요. 야, 우리가 여기 남아서 여기서 버텨야 우리가 산다. 그리고 다음번 전당대회 때 우리 친문 세력이 모아서 전당대회 때 당권을 잡자. 뭐 이런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고민정, 그다음 윤건영 뭐 등등 해서 이 친문 세력들이 뭔가 힘을 모아서 하자. 그러려면 깃발을 드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복권이 안 돼서 이미 영국에 유학 가 있습니다. 거기는 좀 힘들고. 그렇다면 임종석 당신 들어와서 깃발 잡고 이 친문 세력의 지금 중심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재명 대표가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본인 중심으로 다 만들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비명계들 다 아웃시키고 탈당 하고 했는데 다시 예를 들어서 이 친문에 지금 임종석이 깃발 들고 들어오면 그거 본인 두 눈 뜨고 못 보죠. 자,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안 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요. 또 누가 여기 원래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역을 옮기는 바람에 이거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 전략공천 지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 지도부가 어떤 특정 인물을 그냥 내리꽂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을 배제하고 누가 전략공천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상호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조상호 변호사가 누구냐 하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여기 또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지난번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여기 이제 변호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조상호 변호사를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를 돌려본 모양입니다. 경쟁력 있는지 없는지. 이 양반은 친명 중에서 더 친명인 찐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찐명인 조상호 변호사를 갑자기 여기에 왜 했을까? 그래서 조상호 변호사를 여기에 낙하산으로. 왜냐하면 조상호 변호사는 지금 금천구에서 출마하려고 지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중성동갑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론조사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가 나 저 임종석 안 주려고 그러니까 내 측근인 조상호 변호사 여기 넣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되면 임종석 전 대표 실장 공천 꽤 어려울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만 저는 놀란 것은 임종석 실장이 거기 출마 못할 수도 있겠던데요? 그만큼 공천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결단이 저는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 자, 본인들은 우리까지 내치겠어?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마디 했는데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했더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수를 잘못 읽은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번에 무조건 다 아웃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을 상징적으로 아웃시킴으로 인해서 친문계가 결집할 수 있는 깃발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천을 안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딴 사람을 지금 전략 공천을 줘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아마 이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저는 불가하다고 봅니다. 본인이 다른 곳에 나가지 않는 이상, 뭐 다른 곳에 나가면 이게 뭐 꽤 어렵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연고지가 여기에 지금 있는데 딴 지역 나간다고 해서 공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에는 보면요, 친명 대 친문 간의 어떤 경쟁이 서서히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미 승부는 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친명계 당권을 잡고 있는 이상 아마 어려울 겁니다. 자, 앞으로 임종석 전 실장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재밌게 한번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